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긴급 속보, 보셨죠? 북한의 김여정이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들고 청와대를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방북을 초청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평양에 방문해서 정상회담을 하자라는 제안을 한 것입니다. 실로 기쁘고 또 기쁘지 않은 수 없습니다. 환영하고 또 환영할 일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이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안에 평양을 방문해서 정상회담을 한다면 한반도 긴장 상태가 상당히 완화되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획기적인 전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예측합니다. 방금 속보로 떴고요. 이 평양 방북 초청에 담긴 의미를 여러분들께 긴급하게 해설해 드리려고 이렇게 페이스북 방송을 시작합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 전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첫 번째 전제 조건은 미국의 전폭적인 동의 그리고 지원, 협력이 있어야 남북 정상회담이 가능하고 또 그 정상회담에서 많은 성과를 낼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럴 때일수록 한미 공조가 긴밀하게 요청된다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어제 평창올림픽 개막식 때 무례했다, 결례했다 그러면 왜 온 것이냐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행위는 외교적으로 결례이고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그것을 증폭시키는 일은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한미관계에 있어서 그다지 좋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나서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행위를 지적하는 것은 잠시 좀 절제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도 한 국가이고 거대한 국가이고 그 정부에 참여하고 있는 인사들도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 다릅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강경파입니다. 공화당의 극보수 인사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마이크 펜스가 그러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와 정반대 입장에 있는 틸러슨 미 국무장관의 대화 제의 그리고 평화정책 이 부분도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일입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제일 중요한데요. 이미 평창올림픽 전에 북한이 공동으로 입장하고 또 방남할 수 있도록 문재인 대통령과 긴밀한 협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100%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한다라는 발언을 이미 했고 평화올림픽을 위해서 한미 군사 훈련을 미뤘습니다. 테러 올림픽 이후로 미뤘습니다. 저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그러한 강경 기조가 트럼프 대통령과 엇박자라기보다는 강온 양면 작전이지 않는가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희망합니다. 따라서 이럴 때일수록 긴밀한 한미 공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남남 갈등을 최소화해야 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계속 재뿌리는 발언을 하고 있는데 이번 평창올림픽에 어제 개막식을 이후로 그런 태극기 부대라든가 자유한국당의 목소리는 개미 소리처럼 잘 들리지 않습니다. 너무 개념치 않아도 될 것입니다. 평창올림픽이 성공적으로 끝나서 국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정상회담의 의제인 북핵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먼저 해결해야 남북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 이런 태도는 불필요할 것 같습니다. 북핵 문제를 포함한 모든 문제를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보자. 이러한 전진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언론에 크게 보도되지는 않고 제가 이제 판도라 나가서 얘기한 부분인데요. 미국은 유엔 안보리 제재 국면 속에서 북한의 최휘 국가 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의 사실상 방남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한미의 긴밀한 외교 전으로 2주 정도 걸릴 그런 해결될 문제를 하루 이틀 만에 다 지금 풀고 있습니다. 미 재무차관이 국내에 와서 통일부 차관도 만나고 그리고 법무부 이런 인사들도 만나서 긴밀하게 실무적으로 지금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전세기도 우리의 영공을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육로, 항로, 그리고 해로가 다 지금 열려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제재도 예외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예외라는 규정을 10분 발의해서 지금 한미 실무자들이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분위기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행동과는 조금 다른 차원이지만 한 국가에서 외교 전략을 펼칠 때는 강경책도 있고 온건책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지렛대 삼아서 국익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그 외교적 결례만 부각시키는 그런 언론에 여러분들은 현혹할 필요가 없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은요, 미국이 지금 실무적으로 재무차관이 와서 유엔 안보리 제재에 대해서 예외 조항을 적용하면서 지금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있듯이 북한도 남북 정상화를 위해서 상당히 지금 많은 노력과 양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삼지연 관현악단 현송월 단장 강릉 아트센터에서 10분 공연이 늦게 됐는데 그 이유는 북한의 노래 가사가 우리 국민 정서와 어울리지 않는다. 그래서 그것을 수정할 것을 요구하고 옥신각신 씨름하는 과정 때문에 강릉 아트센터의 삼지연 관현악단 공연이 10분간 늦춰졌습니다. 그 내용은 뭐였냐면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태양조선 하나 되는 통일이여라. 이런 가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태양조선이 뭐 그렇게 문제가 되겠냐 그러겠지만 우리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겁니다. 태양은 북한에서는 김일성을 뜻합니다. 따라서 김일성 조선이 하나 되는 통일이여라. 이런 것은 북한식으로 통일하자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당국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였죠. 이것을 태양을 단군으로 바꿔서 불렀고요. 모란봉이라는 노래의 가사 중에서 평양과 사회주의를 찬양하는 그런 노래 가사가 있었는데 이것도 우리 측의 요구로 북한이 수행했습니다. 현송월에게 평양과 연결할 수 있는 휴대폰을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송월이 이것은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문제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평양과 연락하면서 양보한 겁니다. 이것은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2년 전에 중국에서 점 하나 뺄 수 없다고 그러면서 현송월 단장이 공연을 취소하고 평양으로 돌아간 일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아마 처음으로 이런 부분을 양보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북한의 인민군 건군 창건일인 2월 8일 평창올림픽 개막 하루 전날 있었던 열병식도 상당히 문제가 될 뻔했는데 북한이 이것은 축소해서 행사를 진행했고 생중계도 하지 않았고 외신도 초청하지 않음으로써 미국 등에게 빌미를 잡히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행동한 것이 사실이다. 열병식을 축소한다는 것도 그리고 북한 삼지연 관현악단의 가사 내용을 바꾼다는 것도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북한도 남쪽과 대화를 통해서 북미 관계를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가 충분히 엿보였다. 이렇게 생각하고 무엇보다도 김영남 명목상이지만 국가 수반과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에게 직언할 수 있는 김여정 조선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을 특사로 파견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게 했다는 것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도 남북대화에 지한 관심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다. 이렇게 저는 해석합니다. 따라서 100대0 게임은 없습니다. 외교에서. 서로 한 발씩 양보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거기에 해결 못할 과제도 있지만 당장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북핵 문제,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대화를 할 수 없다. 이런 자세는 이명박근혜 정권 때 했던 비핵 개방 3천 그 정책이고, 북한이 핵이 있는 한 대화를 하지 않겠다 하는 것은 이명박근혜 정권의 기조였습니다. 저는 이 기조에서 한 발 나아가서 북핵 문제가 있지만 긴밀한 한미 공조관계 속에서 어떤 문제든지 대화 테이블에 올려놓고 대화를 해보자 하는 그런 전향적인 자세가 절실히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빠른 시일 안에 여건이 조성되면 평양에 방문하겠다 하는 것처럼 조속하게 그 여건을 마련하는데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북한과 잘 지내야 되고 정상회담을 해야 되는 이유는 북한이 이뻐서가 아닙니다. 우리 5천만 국민의 생명을 위해서 전쟁은 절대로 안 되지만 전쟁뿐만 아니라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조차 그 가능성을 낮추는 것, 그것이 한반도 평화에 절대적으로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것이 우리나라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럽니다. 2015년도인가요? 휴전선에서 목함지리 사건이 터졌을 때 박근혜 정권은 대북 확성기를 설치하고 그리고 남북 긴장 상태가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국지전이라도 일어나는 거 아니야? 라고 우려했을 때 그날 하루 동안 대한민국에 빠져나간 주식이 34조 원이었습니다. 연평도 포격대 두세 시간대 8조 원이 대한민국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남북관계는 곧 경제이고 돈입니다. 우리가 북한보다 100배 경제력이 높기 때문에 같이 손해를 보면 우리가 북한보다 100배 손해를 더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이 이뻐서 북한과 잘 지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덜 손해보는 것, 그것이 더 큰 이익이기 때문에 북한을 잘 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관계를 정상화로 가져가고 그리고 정치 군사적인 부분 이외에 문화체육 교류를 통해서 인도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인도적 교류와 그리고 남북 이산 가족 상봉 등 이런 부분에 대한 비정치적이고 비군사적인 교류를 시작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저는 개성공단과 금강산도 하루빨리 열려야 될 것이다. 그러면 5.24 조치를 해제하는 문제도 심각하게 우리가 고려하고 준비해야 될 일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전쟁으로 평화를 살 수는 없습니다. 전쟁을 통해서는 어느 누구도 승리할 수 없고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전쟁은 모두의 패배와 그리고 재앙을 불러입니다. 전쟁으로 평화를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평화로 전쟁을 막을 수는 있습니다. 평화를 위한 길은 따로 없습니다. 평화가 곧 길입니다. 평화를 위해서 지금 남북관계가 막혀있다가 지금 본물 터지듯이 남북 인사교류뿐만 아니라 북한의 최고위급 인사들이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문재인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를 방문해서 오찬을 했습니다. 이런 기회를 우리는 절대로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남북관계를 잘 가져가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한 민족, 한 핏줄, 한 언어를 쓰는 한 민족이기 때문에 하는 당위적인 그런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생명의 위협 없이 전쟁의 위협 없이 평화롭게 살아가야 될 그런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남북관계가 어그러지면 바로 우리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우리는 남북관계를 잘 가져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평창올림픽이 평화올림픽으로 잘 되고 있는데 만약에 상상하기도 했지만 북한이 다시 미사일을 쏘거나 그런 도전적인 자세를 취했다면 평창올림픽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북한이 이뻐서도 아니고 북한이 그렇게 회망을 놓는다면 우리 평창올림픽도 성공하기 어려웠고 그리고 외국에 있는 선수들도 신변 위협 때문에 불참하거나 아니면 참가했다가 돌아가거나 이런 일이 있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따라서 북한이 아무리 미워도 북한과는 사이좋게 잘 지내는 그런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이 이번에 김영남 상임위원장과 김여정 제1부부장을 보낸 것은 민족적 경사인 평창올림픽이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북한의 바람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북한도 평창 올림픽을 통해서 본인들의 존재감을 과시하고 그리고 구구절 행사가 있는 2018년을 북한 주도로 주목성 있게 국제 정세를 끌어가겠다는 속셈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속셈과는 관계없이 우리는 우리가 취해야 될 그런 자세와 그리고 국익적 관점에서 북한과 잘 지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저는 오늘 김여정 제1부부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김정은의 친서를 전달하면서 방북을 요청한 것은 대단히 환영할 일이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참 운도 많으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평창 개막식을 보면서 전 세계에서 지구촌 모든 세계 시민들이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그 자리에 헤드 테이블에 앉아서 중심 인물로 문재인 대통령이 관람하는 것, 연설하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적폐청산, 촛불혁명의 성공이 이렇게 큰 평창올림픽의 성공과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세계 속의 지도자로 우뚝 서게 하는 이런 결과로 이어지는 것을 보면서 역시 촛불혁명은 너무나 위대했고 너무나 큰 일을 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을 평양으로 방북 초청했습니다. 대단히 환영할 일입니다. 우리 하루빨리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져서 남북관계가 정상화되고 그리고 북한과 미국의 관계도 관계 개선이 되어서 북핵 문제도 잘 해결되고 북미 간의 대화로 그리고 궁극적으로 북한이 바라고 있는 북미 수교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어제 일본의 아베 총리가 와서 또 재뿌리는 발언을 했습니다. 국제적인 정상으로 대한민국 잔치집이 와서 재를 뿌리는 그런 아베 총리를 보면서 참으로 비열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에 오기 전에 한미 군사 훈련은 평창올림픽 이후에 즉각 재개되어야 된다는 내정 간섭적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아베를 보면서 일본 수상답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아베의 무례한 도발도 결국 남북관계가 정상화되고 또 북미관계가 개선되고 한미 공조가 찰떡공조처럼 이루어진다면 아베의 목소리도 줄어들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북한도 핵실험을 더 하기보다는 이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정상 국가로서 정상적인 외교 행보를 할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지금까지는 6억대 국가였다면 이제 유엔에 가입한 정상적인 국가로서 작동하고 따라서 국제 무대에서도 정상적인 외교 행보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희망하고 기대합니다. 북한이 하루빨리 정상적인 외교 행보를 통해서 남북관계 개선을 하고 그 상태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북미 관계를 중재하는 중재자로서 중재 외교도 확실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그토록 소망했던 북미 관계, 남북 관계 그리고 미일 중러, 한미, 남북 육자회담 속에서도 우리가 운전석에 앉아서 이니셔티브를 줄 수 있는 남북 관계를 주도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반드시 그런 모습을 저는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남북 정상회담이 올해 안에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는 임기 중반기 때, 노무현 대통령 때는 임기 말 때 정상회담이 이루어짐으로써 후속 작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제 집권 2년 차를 맞는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임기 초반기에 남북 정상이 이루어져서 그때 합의했던 내용들이 임기 내에 이행되는 그래서 남북 관계를 한일층 진전시키는 그러한 남북 평화시대, 한반도 평화시대가 열리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너무나 기쁜 나머지 이렇게 페이스북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기뻐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9시 10분부터는
남북 단일팀 여자 아이스하키 팀이 경기를 펼칩니다. 스위스와 1차전 경기를 하는데 이 경기장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그리고 바흐 IOC 위원장이 함께 관람하면서 공동 응원을 한다고 합니다. 저도 이런 분위기에 맞게 오늘 밤 9시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으로 가겠습니다. 건너편에 있는 KT 건물 전체에서 빔을 쏘면서 남북 단일팀 여자 아이스하키 팀 경기를 중계한다고 합니다. 그 대형 스크린을 통해서 남북이 하나 되는 그런 모습을 같이 감격스럽게 지켜보면서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남북 단일팀이 승리하도록 응원하는 응원전에 저도 참여할 생각입니다. 여러분 시간 되시는 분은 집에서 텔레비전 보시는 것도 좋지만 다 함께 어깨 걸고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남북 단일팀이 스위스를 꺾고 승리할 수 있도록 다 함께 응원의 목소리를 보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 9시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평창 올림픽 어제 개막식 그리고 오늘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평양으로 초청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문제가 막혔던 물꼬가 탁 트여서 한미 관계 그리고 북미 관계 남북 관계가 잘 수월하게 풀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 9시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건너편에 있는 KT 건물로 전체 대형 스크린으로 오늘 남북 단일 여자 아이스 하키팀 응원전에 여러분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밤 9시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 마음이 기쁩니다. 여러분 그러면 광화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